지금 이 대운이 올해로 끝났다. 제가 몇 번 맞춰봤어요. 내년 돼보면 아, 제 예언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운을 볼 때는 지금 33이니까 지금 자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대운이라는 거는 지구와 태양에서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달력인데, 대운이 좋다는 건 이 목이나 쉽게 말해서 불이 들어올 때가 대운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고, 대운이 나쁘다 할 때는 토금수가 들어올 때는 대운이 나쁘다 하는 거예요. 60%. 근데 대운 그럼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자대운이에요. 그럼 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불이 꺼지겠죠. 이 물은 본인한테는 직업, 관운, 명예, 이게 나쁘게 작용할 때는 관지수가 되는 거예요. 다 잃게 되는 운이다 이 말이에요. 60%가. 근데 구속은 왜 안 됐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이에요. 이 1년이 20% 운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20%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생목 목생화라니까. 근데 올해가 지나가게 되면 내년 후반이 되면 토가 들어와요. 땅이. 이 흙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목기가 없으면 이 물로 인해서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열받더라도 내년 후반 되면 알게 돼요. 그때 되면 어떤 관제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교할 거 되게 많아요. 똑같은 입시비리면서 누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때 숙명여고인가요? 그 쌍둥이 자매. 걔네들은 아버지가 그거 했어도 지금 깜빵 살고 있어요. 왜 1년 운이 좋아서. 그래서 본인 운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가 나무가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제가 그랬죠. 상생할 때는 나쁜 게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올 때 작년에 인이나 묘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20%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수생목 목생화 된 거예요. 상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속이 안 된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조사를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달로 봤을 때는, 달을 볼 때는 항상 천간과 지지를 보면 돼요. 천간일 때 정화가 들어오면 신정충을 하죠. 어쨌든 불은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금을 없애는 거니까. 상충이라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금을 녹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은 또 좋죠. 이 정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삼합이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항상 달을 맞출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화하고 이 사유합금, 삼합이라고 그러죠. 사유 쪽. 제가 삼합도 조금 이제 쉽게 익힐 수 있는 강의를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이 삼합이 되면 무조건 금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정사라는 건 이 불이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어. 이게 정사. 둘 다 불이란 말이에요. 이 천간의 불을 너무, 이 사화는 얘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금하고 합이 안 돼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 명리학에서는. 만약에 이 천간이 이 정화가 아니고 무토다, 뭐 기토다 이러면 변해. 이렇게 금인데 위에가 정화나 이럴 땐 변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이 운을 보는 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까지는 어쨌든 화가 들어와요. 7월 6일까지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 달, 1년에서 상생이 되고 화가 강해지니까 운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주에선 제일 나쁠 때가 금이 들어올 때. 8월달, 9월달. 이 금이 들어올 때는 고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금이 들어오면 불이 꺼지겠죠. 8, 9월달은 몸이 아프거나, 특히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목기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 신경 근육이에요. 디스크도 조심해야지만 신경을 되게 주의해야 돼. 신경이 쇠약해지게 되면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집안 전체를 풍지박살을 내. 예를 들어서 뭐 목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어깨가 일단 눌려요. 그리고 기운이 계속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울증이 와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의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뭐 환청이 들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공황장애 이러는데, 그거는 신병이에요. 일단 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이 들어오면 자꾸 환청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뭐 이상한 게 보이고, 가위 눌리고 막 이러거든.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아주 나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목에 해당하는 기운을 넣어줘야 돼요. 딴 오행의 기운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도 넣어줘야겠지만, 목을 얻을 수 있는 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름도 기억자가 목에 해당하는 거고, 산에 가서 나무에 등을 대고 있는 것도 괜찮고, 목재 가구를 많이 풍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는 목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내가 얻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걸로 가장 얻기 쉬운 방법, 가장 센 게 사실은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음양조화예요. 목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살면 돼. 그럼 제가 30몇 년 동안 이 명리학 이걸 하면서, 철학관을 하면서 느낀 건 되게 운이 나쁜데 되게 잘 사는 여자들이 있어. 그러면 목이 많은 남자하고 사는 여자들은 잘 살아요. 큰 굴곡 없이.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목기가 많은 남자하고 결혼.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 근데 나는 결혼해서 이미 틀렸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인위적으로 기를 빨아들이는 거는 사실 경명주사가 가장 경명은 광석이에요. 오행의 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기 치료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는 이 수운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요새는 한의사들이 안 쓰는데 일본산 경명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100%짜리예요. 그런 걸로 목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온 한자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70% 기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특히 이제 목 없는 사람들은 본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 이렇게 멘붕에 빠지게 해요. 완전히 이렇게 다 갈라놓는다고. 지금 이 조국 집안이 풍지박살낸 이유가 지금 조민이가 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조국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번에는 이제 조민의 아버지, 이 사람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이 국회의원 나오는 게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에서 당선은 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전패를 하게 될 거예요. 조국이 나오게 되면. 왜냐면 중도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추종자 갖고만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 사주도 제가 싫어하는 계일주예요. 이 계일주의 특징은 제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계일주는 문재인도 사실은 계일주예요. 뭐 둘이 노상 뭐 이렇게 뭐 마음의 빚을 졌다 뭐 했다는데 궁합은 되게 나빠요. 문재인이도 목이 많고 이 사주도 목이 많아. 겉으로는 뭐 이게 이해타산적으로 해서 할 수 있었어도 법무부 장관 그 난리 쳐가지고 사실 문재인도 얼굴 똥칠됐고 지금 민주당도 완전히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궁합이 서로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사주에서는 사실 이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사주예요. 근데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문재인 계일주 그 특성 얘기할 때도 했지만 이 계일주들은 절대 이렇게 남을 배려를 되게 잘해요. 사실은 이렇게 배려 같은 걸 되게 잘하는 스타일. 밥 먹으러 갈 때 의자 이렇게 빼주고 예의 바르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서 상담해주고 돈 안 드는 건 자동차에서 태워서 법원도 가고 말 그런 건 되게 잘하는데 일단 자기가 뭔가 이제 원하는 게 있어. 그럴 때는 그 친구들도 다 이용을 잘해. 근데 그 이용당한 사람이 절대 이용당하는 줄 모르게 하는 게 이 계일주예요. 정말 잘 이렇게 겉모습하고 이렇게 속이는 걸 되게 잘해. 그것도 전혀 의심받지 않게 속이는데 재주가 있는 게 이 계일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일주한테 일단 이 여자들이 빠지면 정신없이 헤매요. 왜냐면 여자들은 큰 걸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거든. 사주를 봐보면. 사소한 배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를 하나 사줬는데 이 계일주가 사주면서 이벤트를 하면 100만원짜리가 되는 거야.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여자들이 너무 세심하게 잘해주니까 푹 빠져서 헤어지고 나서 당분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지나면 이거 뭐야 다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이 계일주예요. 그러면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주는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물인데 지하수가 조금밖에 없고 이 나무가 많고 화가 많은 사주예요. 목생화시켜서 이 항상 원래 64년생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60년생 윤 대통령처럼 60년생 64년생은 쉽게 말해서 366일이 껴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날짜를 보니까 접입 시간에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틀을 빼야지 이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물이에요. 이렇게. 어떤 기운이 세냐 적냐는 항상 이 월을 보라 그랬죠. 월이 4월 달이기 때문에 이 간목의 기운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한 6월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 진토의 기운이 세고 간목의 기운이 세다. 근데 월에 묘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 기운이 천간에 투출이 돼 있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강하다. 이 목이 강한 사람들은 이재명이 제가 사주 풀어본 때 얘기했죠. 목은 아까 조민은 없었잖아. 그래서 서로 궁합이 좋은 거예요. 부녀간이라도. 원래 조민은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금이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 복은 없는데 궁합이 좋아서 이렇게 딸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진 거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물인데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목은 아까 목은 없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말해서 공황장애나 이런 게 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목이 많은 사람은 멘탈이 강해. 이 멘탈이 강한 건 되게 부러워요. 이 정신력이 강하다는 얘기. 법정에 갈 때도 그냥 뭐 일반인 같으면은 법원에 오라 그러면 벌써 며칠 잠을 못 자요. 이 목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게 멘탈이 굉장히 그건 부러워요. 그 다음에 토도 또 많아. 땅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목생하니까 불도 강하고. 이 사주에서는 본인이 물로 태어나서 이 물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4월 초니까 햇볕이 떠 있고 이 햇볕이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제방이 2개가 있어. 이 제방이 본인한테는 자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그 위에 나무가 큰 나무 2그루 서 있다.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장모예요. 사업체고 진로고 또 성격적으로는 이 목이라는 거는 식신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사주도 욱하는 건 있는데 신약하기 때문에 욱했다가도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물이 들어와야겠죠. 물이 들어와야 이 지하수, 이 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금이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또 교육계통이고 그래서 교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 금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겠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거, 뭐 책 쓰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왜냐면 자기가 내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많아져야지 이 나무도 키우고 땅도 기름지게 하겠죠. 이 물은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는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 햇볕이 들어오면 물이 마르겠죠. 이런 사주는 사실은 바람을 피거나 이런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금이 많이 들어오면 지하수가 없는 물은 금방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조민하고 반대로 이 금이라는 건 대장이라 그랬죠. 기관지, 폐, 뼈란 말이에요. 이런 사주는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하고 이 목이 많은 사람은 약간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해요. 항상 깔끔하게 이렇게 치워놓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장에서 반대로 호르몬이 아까 안 만들어진다 그랬죠. 금이 많은 사람은 정력이 센 거고 이 금이 없는 사람은 정력이 되게 약하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가 빨리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정경심 사주에서는 금이 많은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애 둘을 낳은 거예요. 금이 없는 여자하고 만약 결혼했으면 자식을 갖기가 조금 힘든 사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 궁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이 자꾸 뺏기겠죠. 아랫사람 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장모도 별로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다. 그 다음 내가 물이 적은데 땅이 많아. 그러면 땅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이 물이 흙탕물이 되겠죠. 이게 토가 들어올 땐 자식 문제, 그래서 관제수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에 신축년 제가 방송했을 때 토가 들어와서 이 진토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 자식으로 인해서 물이 흙탕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무가 많을 때는 예를 들어서 모기 들어올 때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이번에 2심에서도 1심에서 보통 일반인 같으면 제가 그것도 이것도 문재인 때문이에요. 문재인 때문에. 보통 일반인은 보통 3, 4개월이면 보통 1심이 끝나. 지금 3년 만에 1심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대법원이나 이 법원에도 문제가 많아요.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예를 들어서 몇 년씩 끌고 누구는 그냥 그것다 판사까지 교체해가면서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금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술 같은 거, 이 물이라는 건 심장 쪽이거든. 방광이고 남자한테는 이제 부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술을 즐겨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해독도 잘 안 돼. 그다음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하고 멘탈이 강하고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저분한 거 싫어하는. 근데 지금 대운을 굉장히 좋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금이 들어와있고 31살에 또 금이 들어와있고 그 다음에 이때가 피크였어요. 40살 때 물하고 금이 같이 들어온 거야. 50까지. 그 다음 51세부터 60. 올해가 60이네요. 지금도 현재는 대운이에요. 60%이 지하수하고 물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운을 봤을 때. 근데 왜 대운인데 2년형을 받았나? 1심에서. 작년이 이민년이었거든요. 물이 나무가 들어왔어요. 20%가. 그럼 물이 마르고 지하수가 마르겠죠. 그래서 2년형을 받고 구속은 안 된 거예요. 아직 대운이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된 거예요. 근데 내년 대운은 틀려요. 내년부터는 대운이 갑술이에요. 이 갑목이 이 나무가 많은데 60% 나무가 들어오면 2년형보다 더 얻을 수가 있겠죠. 빡살 나는 운이에요. 내년부터. 내년에 근데 1년 운도 쉽게 말해서 갑진년이에요. 80% 나무가 들어와. 그럼 특정 지역에서 당선이 돼도 아마 옷 벗고 되게 깜빵에 갈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받더라도 1년만 참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운이 올해로 끝났다. 제가 몇 번 맞춰봤어요. 끝났다. 내년부터는 아주 악운이 찾아온다. 집안이 완전히 해체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아까 12운성에서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죠. 12운성의 이 사주에서는 여기 연애, 양이 있잖아요. 부모, 할아버지 때서부터 교육자 집안인 거예요. 왜냐면 양이라는 건 아까 태교를 의미한다 그랬죠. 거기에 이 월에 가서는 장생궁이 있어요. 이 장생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부모 때 되게 잘 살았던 부모다 이렇게 12운성을 적용해서 보면 장생했다는 건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태어난 일의 묘지에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부인하고 끝까지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부간에 이렇게 목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이제 지금 삼재까지 걸려 있어서 대운이라도 2년형을 받은 거예요. 삼재란 건 뭐냐면
1년을 살아서 9년 동안 요 3년 기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야. 올해는 작년이 인이었고 올해가 묘였어요. 그러면 20%짜리가 삼재에 걸려서 60%가 된 거야. 그러면 대운하고 똔똔대니까 2년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년은 틀려요. 내년은 80% 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깜빵에서도 후원금 받고 그러니까 좋을지 몰라도 대운이니까 어쨌든 뭐 부인이 깜빵에서 돈 벌어들잖아요. 후원금 뭐 2억 8천인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는데 북콘서트도 하고 아직 대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문재인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나 특히 이 조국한테 속을 수는 있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운대로 가는 거예요. 내년 돼보면 아, 제 예언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윤 대통령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올해 5월 달부터는 지지율 올라간다 그랬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운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